안녕하세요. 보nen자 시사TV 보nen자입니다. 오늘은 왕가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시사 이야기 하는데 영화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사실 음악, 미술 모든 것의 그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종합예술 영화가 시사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12.3 내란 와중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들에게 영화가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젊은 군인들이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서울의 봄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그 영화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다루면서 너무 시사만 다루면 좀 건조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화 이야기들은 꾸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화가 2024년 이후에 그 1000만 관객의 맥이 끊겼잖아요. 그런데 왕가 사는 남자가 그 맥을 다시 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우리가 이 영화가 상당히 위기이고 특히 한국 영화가 굉장히 위기인데 물론 그것은 전 세계 영화도 굉장히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가 바로 OTT의 출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어떤 독과점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 하나를 갖다가 그 흥행하기 위해서 좋은 영화들을 다 완전히 좋은 영화들은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멀티플렉스의 그 독과점 문제를 다루려면 거의 2시간, 3시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OTT 출연에 대한 영화 종사자들의 잘못된 어떤 시각,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 OTT의 출연은 일반 관객들의 수준을 굉장히 향상시켰다. 정말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접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분량의 영화를 일반 관객들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일반 관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영화 종사자들은 OTT 출연을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OTT의 작은 모니터로 볼 수 없는 스펙타클하고 웅장한 그러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영화만이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 수 있다라고 오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영화들이 성행했던 겁니까? 그 마블 시리즈들, 특히 어벤져스 시리즈들, 뭐 CG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한 영화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미션 임파서블, 이거는 CG는 거의 없었지만 아주 스펙타클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우리나라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범죄도시 같은 거는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이 굉장히 돋보이는 영화였잖아요. 그러니 이런 영화들은 정말 스토리는 너무나 빈약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재탕 삼탕 이렇게 울거먹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는 범죄도시 2까지는 봤는데 범죄도시 3, 4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의 영화가 그 1000만 관객을 계속 동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국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맥이 끊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실제로 저의 그 티스토리의 영화 후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한 2년 전에 남겼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지금도 뭐 범죄도시 5가 또 영화가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건 정말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거는 좋지 않은 신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회비용을 정말 창의적인 어떤 발상을 가진 새로운 영화 제작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더 한국 영화가 풍성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스토리의 힘이 전혀 없이 영상미만 추구하는 그런 영화가 관객들을 이끌 것이다라는 오판이 더욱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는 아주 스펙타클한 영상미 거의 없습니다. 특히 초반부에 노상군이 된 그 단종과 백성들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호랑인데 그 호랑이 CG는 너무 조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그 호랑이를 보면서 아, 영화 좀 몰입할 수 없는데 영화 좀 성공하기 힘들겠네 이런 생각까지 저는 가졌어요. 근데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저 끝까지 보면서 아, 영화 정말 좋은 영화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스토리의 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는 그 감독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독 예술의 근간이 되는 것은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가장 저는 강력한 영화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왕가 사는 남자는 그런 강력한 스토리의 힘을 보여줬다. 뭐 영상미, CG 그런 것들은 그다지 볼 것이 없는데 강력한 스토리의 힘으로 1000만 관객을 만들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OTT 시대에 영화인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단종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뭐가 새롭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수양대군, 한명회 이런 사람들의 이관계와 영웅서사는 너무나 많이 다뤘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는 이러한 기존의 단종 애사를 주로 다뤘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완전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단종이 폐위된 다음에 노상군으로서 백성과 조우하는 공감서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영화가 새롭다는 겁니다. 영화의 소재는 너무나 많이 다뤘던 거지만 그 스토리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왕가 사는 남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도 이 왕가 사는 남자처럼 그 시나리오 작업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감독들이 처음에 시나리오를 들고 그 뭐 한두 작품 할 때는 그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이 그 겸업을 하는 것은 그럼 뭐 그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가면 감독들이 전문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요즘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는 웹툰이라든지 또는 원작이 있는 문학 작품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처럼 원래 그 시나리오 초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 제작자가 장항준 감독에게 의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장항준 감독은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떠냐. 처음에는 이제 고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당신이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나리오 작가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나리오 초고를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나리오 초고의 아이디어를 저는 상당히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감독이 그 시나리오를 각색을 하면서 또 현장에서 배우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캐릭터에 맞는 시나리오 교정 작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원작을 했던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의 협업이 앞으로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의 작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스토리의 탄탄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시나리오 작가, 초고를 만드는 작가, 이런 분들을 더욱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왕가 사는 남자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탄탄한 시나리오, 그리고 새로운 시각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왕가 사는 남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보다는 새로운 시각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가 사는 남자의 평점을 10점 만점에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극찬을 해놓고 뭐 왜 7점밖에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쩔 수가 없다는 저는 2점을 줬습니다. 사실 7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사실 이 왕가 사는 남자의 그 초반부는 이 장항준 감독의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느껴지는
그런, 약간의 그 유머 강박?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것이 좀 마이너스 요소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랑이 CG 같은 건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마이너스를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단종 서사를 이렇게 새롭게 해석했던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시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점수를 저는 줘서 7점 만점을 했고, 사실, 진짜 그 호랑이 CG는 좀 보강해서 리마스터링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감독판으로 재개봉을 하든지 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스토리의 탄탄함,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각, 이것 때문에 큰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그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냈던 장항준 감독. 뭐 저는 라이터를 켜라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코미디 중에서는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도 장항준 감독은 똑같은 서사를 계속 울고먹는 그런 것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24년 만에 이렇게 결실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새로운 시도, 굉장히 요즘 그 어깨가 무겁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500만도 안 될 것 같다, 뭐, BP만 겨우 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무슨 뭐, 성도 개명, 이름도 바꾸고, 성형도 하고, 뭐, 귀화도 할 생각을 갖다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그 화제가 됐었는데, 요즘 그 어깨가 굉장히 좀 무겁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굉장히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장항준 감독도 24년 이상 영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 영화계 굉장히 그 아주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를 만들 때 이렇게 좀 참신한 시도, 과거에 그 답습된 그런 관상적인 시도 말고 이게 아주 새롭게 뭔가를 해석하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그 쓸데없이 뭐 너무 그 힘주는 영화 하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시도, 창의적인 시도를 계속 시도해서 영화계에 활력을 좀 계속 줬으면 좋겠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저는 뭐 천만 관객 충분히 의미가 있고 뭐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영화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정말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